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진이고요. 일주일 중에 오늘이 가장 출연자분들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긴장했어. 네. 못다그런 줄 알고. 아유 어제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아무 말도 시작도 안 했는데 계속. 누가 나왔어요 어제? 어제 강찬호 위원이 오셨나? 아라니요. 아니 재미는 있잖아요. 와 그때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날인데 저는 오늘은 강찬호 씨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신기하던데 어떻게 저렇게 숨을 안 쉬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래퍼. 그래서 어느 분이 올렸는데 제가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있는데 강찬호 위원의 말의 속도와 나의 말의 세 속도를 배쯤 되겠다. 더해서 반으로 2로 나가. 나누면 딱 1이 그래, 나온대. 좀 속도 높이세요 지금. 시대 정신이 1.5배속인데 그 얘기는 지금. 김 의원 말의 속도의 한 3배쯤 돼요. 아, 제 체감으로는. 맞아요. 진짜 빠르시죠. 저는 구경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말할 때 신기해서. 그게 계속 소화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신 것 같아요. 여튼 뭐 어제 분이니까 오늘 뭐 더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은 비호감도가 그래도 굉장히 낮은 날이다. 굉장히 다행이다 생각을 좀 하고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가장 이슈였던 ABC론 유시민 작가가 다시 한번 출연해서 뭐 해명 비슷한 것들을 AS? 했죠. AS를 했죠. 그 이야기도 아마 오늘 좀 다루게 될 텐데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이미 뭐 다 화면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개는 해드려야죠. 김용남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도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뉴스는 또 최윤경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부터 하나 가고 오늘 뉴스 한번 가볼까요? 네, 대구가 디비진다라고 표현을 하던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금 대구시장 등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부겸이 나올 경우 국민의힘 8명 중 누구랑 붙어도 다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네. 의뢰해서 그 조사를 한 거거든요. ARS예요. 이건 그러니까 찍는 거죠. 듣고 그냥 찍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812명 대상으로 했는데 가장 그나마 이제 붙어볼 만한 상대다 하면 이진숙 후보가 지금 후보가 아니죠.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40.4가 나왔어요. 김부겸 곧 후보는 47% 나왔고 국민의힘 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게 이진숙 네, 씨예요. 그 다음이 주호영, 그 다음 추경호 이런 정도입니다. 네. 네, 와 차이가 뒤로 갈수록 많이 나네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런 충격적인 사실 대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 대표에 대한 비토 내지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죠. 네, 제발 장동혁 풀이하자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과 의원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오지 마라 장동혁이거든요, 지금. 공천 파동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냥 하얀 옷을 입는 것에 더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에요.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와서 도움이 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와서 도움되는 선거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 대표가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 진짜 자괴감이 좀 많이 느껴질 것 같기는 한데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어디 안 가요? 도움 안 돼서? 네, 갈 데가 지역 있어야죠. 일정이 실제로 없었다고 3월 말에 지역 행사가 0건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불러줘야 가는 거지 나 혼자 안녕하세요 하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태를 만든 또 하나의 그 당사자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아니 지금 이번 공천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일부러 흔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용하게 가려면 현역과 기득권 그대로 두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이 공천 지금 잘 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바뀌긴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공천 상황을 보면 무능과 탐욕이 결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능 플러스 탐욕. 네. 네. 그러니까 무능한데 욕심은 많아. 이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천이. 어.
그러니까 이재명 위원장은 거의 정신승리 수준의 얘기만 혼잣말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들었던 선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의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광역의원 후보를 못 구해요. 후보가 없어요. 그래서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아무나 붙잡고 제발 출마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왜냐면 광역의원은 한 명만 뽑히니까. 네. 그리고 지금 광역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향 지원해서 기초의원 가번 받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냥 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가번은 당선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그래서 아예 막았어요. 제도로. 제대로 못하게. 막았어요? 네, 하향 지원을 안 받는 걸로. 하도 하향 지원자만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상향 지원은 오케이. 근데 하향 지원은 안 돼. 근데 지금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광역시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빈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선거 상황 자체가 어렵고 이정현 위원장이 들어와 가지고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고 근데 이분은 약간 다른 세상에 사는 분 같아요. 다른 차원에. 그러니까 본인은 일부러 저렇게 했다.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부러를 100명 중에 한 10명쯤은 그래도 깊은 뜻이 있다라고 공감을 해줘야 그게 전략이잖아요. 네. 근데 100명 중에 2-3명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저기 뭘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대구 이 여론조사 결과 영남일보 놀랍잖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네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가 좀 약체 후보들하고 붙어서는 이긴다. 뭐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이긴다. 게다가 컷오프된 두 사람 정도만 그나마 좀 해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만하다라는 게 이 선거 결과 좀 여론조사 결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거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뒤집을 생각도 없고 공천 결과를 네. 이 뒤집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실제 투표 들어가면 또 이 수치는 그럴 또 수 있어요. 좀 좁혀질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러나 이미 저건 상당한 이상규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예. 16개인데 광역단체가 15대 1이다. 일은 어디예요? 경북 하나. 경북. 아. 경북.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 경험 많은 분도 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국민의힘의 선거 상황이 거의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15대 1.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한때 몸 담았던 네. 예, 애정이 있어요. 예. 있으시잖아요. 빨리 네. 조언해 주세요. 애증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요? 그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 보수. 정당이 살아 있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어떤 대안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15대 1이 될 것이다까지만 얘기하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비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는 오히려 선거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비처럼 이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 또 좀비 영화가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정신승리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 이것도 좀 뜬금없는 장면이긴 한데 박원석 의원님이 혹시 기억나실라나? 2012년에 그러니까 의정활동하기 직전일 거예요. 그 FTA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반대를 하겠다고 민노당의 모 의원이 체류탄을 가방에다가 들고 들어온 거예요. 김선동 전 의원. 저는 네. 이름은 안 김선동. 밝혔어요. 들어왔는데 뭐 세상이 다 아는 얘기인데. 맞아요. 체류탄을 이제 투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벅저벅 이제 의장석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체류탄을 상대를 향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가지고 아주 본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네. 그 장면이 왜 떠올랐느냐. 전기 충격기를 자기 이마에다 지금 들이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전기 충격기로 뭘 한다 그랬었잖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히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 제가 볼 때는 이 후에 네. 선거 이후도 걱정이다. 아니야 이후를 걱정해야지 지금은 이거는 뭐 어차피 이제 끝나서 거의 거의 없다. 보시는군요. 네. 지금 보면 그래요. 볼 게 네,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ABC 나오면서 균열이 보이기는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에 대한
반작용을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정도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국힘이 하는 워낙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이 모양이니.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조성돼야 되느냐를 우리가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전기 충격기가 아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정현 위원장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전기 감전사를 당하게 생긴 거죠. 이정현 위원장이 아니면 좀 낫을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무능 플러스 탐욕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무능하든지 덜 욕심을 부려도 이거보단 낫죠. 지금 근데 완전 무능한데 최악이구나. 욕심은 많아.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뭐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건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계획은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이에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들의 나이를 어떻게든 낮추고 줄이고 경제하고 엮어. 네. 그래서 경제인 출신으로 후보를 내면서 연령대를 낮춘다. 이게 이제 작전 같아요. 조금 혁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네. 네, 근데 아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시장도 추가 공천에 박수민 의원 집어넣은 거고 충북의 김수민 전 의원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고 뭐 대구의 최은석 의원 얘기도 나오는 건데 누군지 잘 모르는 분들이 문제가 자기 선거구에서 네. 인지도 3%가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만 다 찍어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네. 무능 플러스 탐욕이죠. 네. 되게 큰 착각인 게 총선 공천이면 그런 식의 뭐 세대 교체 내지는 이제 경제를 아는 전문가 이런 게 하나의 컨셉트가 될 수 있어요. 총선에서는. 네네. 근데 지방선거는 총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 성격이 다르군요. 완전히 다른 선거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해당 지역의 선거 정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구에서 무슨 경제를 아는 세대 교체 이런 거 하나도 안 먹히는 얘기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저분이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저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는 본인 머릿속에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관한 어떤 컨셉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목적은 뚜렷하게 있었던 거지. 이를테면 계속 전륜하라고 쓴소리하는 주호영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다음에 본인한테 장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고 협조적이기도 않은 오세훈도 안 돼. 뭐 박형준도 안 돼. 이렇게 몇 가지 엑스표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어떻게 당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저거는. 그러게 장 대표가 요즘 아예 안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거죠? 확고한 네. 거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오전에 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과를 기다릴 것 같고 한때 그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본인이 강하게 부인을 부인했죠. 했다고 네. 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그럼 주호영 그 의원은 나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의 지역구가 빌 텐데 그 자리에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나갈 것 같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로 방향을 튼 것 같다. 그래서 주한 연대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둘 다 주한 애매하게 연대설. 부인하고 있고 별로 도와주려는 의지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실현 가능성 낮다고 생각해요. 주호영 한동훈. 예. 네. 기본적으로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되면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에 하나 거기 경선에서 승리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대구시장 출마하면서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하고 연대한다? 그럼 있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건 안 돼요. 그 선거법 때문에도 안 돼. 그거는. 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정말로 무소속으로 출마할 의지가 있다면 가처분 신청 안 해야죠. 있겠죠. 네. 안 하는 게 맞죠. 그게 결과 나오려면 적어도 1, 2주일 이상은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당적을 유지하다가 가처분 인용되면 경선 참여고 가처분 기각되면 동력이 꺾이는데 그때 가서 무소속 출마한다? 그때 가서 국힘이 또 이상한 아주 이상한 무슨 빅 이벤트를 벌이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저는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벌고 여론의 추이, 그러니까 민심의 추이, 가처분이 그냥 하는 것 같지는 않단. 아니 가처분도 그렇고 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흘리는 것도 네. 그냥 해보는 얘기는 아니고 시간을 좀 벌어놓고 여론과 민심의 추이를 살피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저 공천에 대해서 대구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거론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이번 이제 영남일보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봤듯이 지지가 굉장히 낮고, 근데 이대로 굳어져 간다. 주호영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네. 선거판을 바꿔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오면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런 여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본인이 상당한 그 확신을 얻어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살피겠다. 요게 가처분 신청의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천 가처분은 받아들여진 적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요. 네. 아는데 왜 저걸 내놨을까? 저는 시간을 벌면서 추이를 보겠다. 이 판단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자신을 얼마나 코너에 몰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에서 당 지도부가 좋든 싫든 간에 주호영 의원을 달래는 그런 일련의 정치적 수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대표가 만나가지고 뭐 나름대로 그 소위 유감의 표명을 어떤 식으로든 한다든지 지금 이렇게 명예를 지켜주면서 출구를 찾도록 당권파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주호영 의원이 나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떠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당이라도 얘기해야 한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론의 추이를 일단 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그 대구의 의원들이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 정도의 그 지지를 얻는다라는 거는 이미 대구 시민들은 기존의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표차라는 것도 사실은 뭐 거의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호영 의원으로서는 제가 볼 때 지금 본인이 그래도 채통을 지키면서 탈당하지 않고 누가 후보가 됐든 그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만들어주는 게 당 지도부가 할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는 네. 거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 보면 무응답층이 있어요. 2자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김부겸 전 총리의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직 안 겪어서 그렇지 대구시장을 뺏겼다? 이건 당장 당하면 이거 엄청난 쇼크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잘못했는데 공관위원장이 잘못했다 하고 사력을 다해서 이걸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 네. 제발 이렇게 할 거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좀비처럼 다시 다니지는 말라라고 그 얘기는 하고 싶은 거죠. 네. 지금 대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충북도 하나만 더 전하면 사실 대구가 근데 김부겸 그 전 총리가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부겸 본인도 너무 많이 선거를 여기서 치러봤고 결과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를 특히 그럼요. 측근들이 알아서 끝까지 말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가 오늘 총리가 오늘 정청래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판을 짓고 오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도 받아와야 내가 이거 출마를 했을 때 의미가 있지. 그냥 나 나가라고 등 떠민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그 만남 취지였던 것 같고 네. 아마 그러면 공약에 이것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예전에 이정현 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순천 곡성 당시 박근혜 정권 때 출마했을 때 예산 폭탄 이거 내가 내리겠다. 실제 예산 폭탄을 던졌어요. 그 뒤에 당선된 다음에 그래서 재선까지 된 거 아니겠어요? 그 김부겸 총리도 여당 후보로서의 프리미엄을 어쨌든 대구 지역 발전에 행사할 수 있는 뭔가를 당도 혹은 정부도 좀 도와달라 이 얘기를 아마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다른 곳과 달리 대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고 선거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적 특수성상. 그래요. 그럼요.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요즘 막 분위기 판단이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 대구는 그래요? 다릅니다. 때문에 네. 다른 지역과 내가 선거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이 양해해달라. 두 가지 얘기를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이를테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좀 아쉬운 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선거 TV 토론 과정에 쟁점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 이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어떤 여지를 나한테 달라 이런 걸 거라고 보고 네. 출마는 결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마지막 당과의 그런 등등의 협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거고 2014년도에 40% 얻은 적이 있거든요. 네. 당시에는 뭐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40%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 정도는 나오는 후보인 거죠. 그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나머지 10%를 어떻게 메꿀 거냐. 근데 확실한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판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집을 하거든요, 보수는. 그리고 수십 년 보수 정당을 찍었던 관성이 네, 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인 건 맞는데 이번만큼의 기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출마하고 네. 뭔가 어쨌든 승부를 보려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조율한 이후에 그 출마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충북으로 충북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네. 여전히 ABC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아니 댓글이 전부는 아닙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잘 따라오고 그럴까요? 있으니까 네. 예, 그냥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윤갑군, 윤희근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등장한 김수민 예비 후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나 경선 안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늦게 등록한 사람 따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서 청년 가점, 여성 가점까지 부여한다고? 야, 가산점 다 주고 나면 누가 경선하냐? 들러리 할 것 같으면 돈 내고 안 들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사람은 김수민 후보 하나고 그 앞서 김영환 지사는 컷오프가 됐죠. 네. 자, 그렇게 충북 상황도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경쟁력 있어 보이는 혹은 뭐 꽤 그래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은 그래도 도지사 선거인데 충북이면 원래 국민의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충남보다는 충북이 그렇죠. 국힘이 유리하죠. 근데 눈에 띄는 분들이 영 안 오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다가 예. 윤갑근 씨한테 저런 말을 듣고 있다는 게 황당한 거죠. 윤갑근이 누굽니까? 윤석열 변호인이고 네. 윤어게인이에요. 명시적인. 네. 근데 그런 윤어게인 윤갑근한테 저런 얘기나 듣고 앉아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윤희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분이 뭡니까? 그 이태원 참사 시절에 경찰청 맞아요. 네, 네, 네. 지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게 한심한 거죠. 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과연 대구의 경선 룰은 어떻게 할까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은 대구 경선 룰. 네, 네. 지금 이제 경선을 하겠다 그러면서 과연 그 소위 공관위원장이 SNS에 적은 그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경선 룰을 만들까? 아, 기업 아닐까? 출신 뭐 이런.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지금 이 충북에서 이 두 사람이 지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정현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내가 기획한 대로야. 아, 내가 작업 없이 단수가 흔들어가지고 되잖아.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윤곽근이 얼마나 말이 많았어. 근데 지발로 지금 안 나오잖아. 나가잖아. 뭐 이렇게 항상 역발상에 능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역발상으로 속으로 이게 다 내가 짜놓은 그런 어떤 기획하에 움직이는 큰 거야. 그림. 니들이 아나? 나의 이러한 큰 마음을 이런 네. 걸 생각할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충북은 사실은 제일 쉬운 그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여성의 청년 그 김수민 전 의원이 우리 나이로는 41쯤 된 것 같은데 청년 기준은 몇 살로 삼았는지 보통 모르겠어요. 45세까지 청년입니다. 45세까지 예, 청년이에요. 예. 아 그래요? 청년 갓 지났네 나도 그러면. 근데 네. 그러면 대구도 대구지만 서울을 어떻게 할 거냐. 서울을 어떻게 하면 박수민 의원을 후보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 서울은 룰이 정해졌잖아요. 50. 5대5 그냥.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은 박수민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죠. 아니 왜냐하면 박수민이 이기면 강남 의리 비잖아.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강남 의리 비면 누가 가겠어요. 보궐선거에. 그럼 박수민 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밀었지. 네. 밀었는데 박수민 호암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 거야. 한동훈이 더 무서운 거죠. 그것도 그렇고 박수민 의원의 강남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네. 윤호개인 세력이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네. 아 박수민의 정체성에 네. 대해서 원래 너는 한동훈이랑 찐 가까웠고. 은어견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 왜 지금 그런 척해? 오늘 아침에 어디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그 선거 운동할 때 그 빨간 잠바 입겠냐, 네. 하얀 잠바 입겠냐 했더니 빨간 잠바 입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 국민 눈높이에 맞춰 네, 시민들의 그건 눈높이에 맞춰야 어렵습니다. 된다. 네. 그다음에 혁신선대위 물어보니까는 그 배현진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이 하는 얘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
이러면서 뭐 실무형 선대위. 그 얘기는 장동혁은 오지 말아라. 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는 얘기를 해요. 네. 당연히 윤호개인 세력이 의구심을 갖지. 야,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뜻대로 다들 의지대로 되는 게 데는 그의 뜻대로 충북밖에 되네. 없네. 아니 다 그의 뜻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뜻대로지. 아니, 그러니까 대구만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아, 자, 그 그러면 상황인데 이제 네, 민주당에서 충북지사 누구 네. 나오냐? 민주당에서는 그 노영민, 신용환, 송기섭, 한범덕 이렇게 네 사람이 일단 붙었어. 본 경선에 붙었습니다. 익숙한 분은 노영민 전 의원 정도가 네. 아니신가 싶은데요. 그리고 신용환 이분도 그 원래 이 중앙시대위원회 국민의 부위원장? 뭐 부위원장 하고 있었죠. 원래 박근혜 정부 때 무슨 맞아요. 청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뭐 했죠. 이런 거 했었죠. 위원장. 그 네.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온. 맞아요. 민주당에서 한 이런 분들이 하여튼 충북지사로 도전을 하고 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쇄신과 외연 확장 강조하면서 시작한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 예선 투표가 끝났는데요. 상위 10명 중 3명이 윤 어게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길게 안 갈 건데 왜 이걸 들고 왔냐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등장해가지고 이 청년 오디션에서 심사위. 심사위원회 이혁재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 심사위원이에요? 네네네. 그 옛날에 연예인 하다가 룸살롱 폭행 사건으로 방송에서 퇴출된 이혁재 씨가 여기 심사위원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윤 어게인 세력이 됐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심사위원을 하고 1등부터 10등 안에는 그 윤 윤 어게인 어게인 청년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근데 이거 왜 해요? 원래는 출마를 시키려고 했었던 뭐 구의원 이런 걸로 출마시키려고 원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네. 여튼 네, 이런 할까요? 일들도 있었다. 넘어갈까요? 예예. 크게 뭐 논평하실 거 없잖아요. 예예. 그죠? 뭐 논평하지 맙시다. 예. 이 넘어가겠습니다. 정도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네.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다시 출연을 해서 그 지난 방송 이후 쏟아진 각종 비판에 대해서 일종의 AS를 다시 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 전 것보다. 네. 그 최근에 이제 ABC론을 안 다룬 방송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ABC론에 대한 논평을 한 방송들을 아마 다 보신 것 같습니다. 쇼츠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뭐 방송 리스트를 얘기하고 하는 걸 보아 다 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지금 많이 편집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많은 그 방송들을 직접 싱크를 쓰고 반박을 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본인의 주장은 이건 지지층을 갈라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그 실제로 그 있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단순하게 가지고 나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논란이 좀 많이 됐으니까 네. 그 논란에 대해서 뭐 해명한다 혹은 뭐 거기에서 그 본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많이 일으켰다. 이런 걸 AS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우리도 AS 예.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박원석 의원님을 저격한 멘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죠? 아니 제가 이제 책임지지 않는 권력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본인은 권력이 아니고 영향력이다. 내가 뭐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그 의견을 강요할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가질 수도 없고 공권력을 동원한 적도 없고 월급 한 푼 받은 적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권력이라고 얘기하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영향력이 권력이에요. 더군다나 플랫폼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만 권력이 아니고 문화 권력, 언론 권력 이것도 다 권력입니다. 네.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본인들은 왜 조중동을 그렇게 비판했죠? 조중동은 공권력이었습니까? 세금 받아서 하는데도 아닌데. 조중동은 세금도 안 받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의견을 강요할 그런 물려 행사한 바도 없어요. 근데 비판했잖아요. 왜냐하면 조중동이 말과 글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그 있지도 않은 프레임을 강요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비판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지금 조중동보다 더 힘이 세다고 자부를 해요.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습니다. 그러면 수세식 언론도 언론이잖아요. 본인들도 그만큼 아니 재래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재래식의 반대는 수세식이니까 뭐 비대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세식 언론도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중동 같이 안 되려면 본인들도 스스로 과거의 조중동을 견제했던 논리로 자기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마음껏 영향력을 행사하시라. 다만 선출된 권력이 책임 있게 결정해야 될 일에
감나라 배나라 좌우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아라. 정당의 경선 후보를 놓고서 네. 어제 방송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잖아요. 네.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네. 장면이 연출됨으로 인해서 그런 짓들은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여권의 영향력이 큰 스피커인 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시점, 튀어나오는 순간 뭘 위해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할까 보면 대부분의 여권 내의 권력 지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고 본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쟁이고 글쟁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 내가 쓴 글이 정합성이 없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성이 없을 때 비판을 받아 수용할 만하면 수용하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분이 했던 말과 썼던 글이 틀렸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인정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아니 예전에 그 뭐 한동훈 뭡니까 그 압수수색 노무현재다가 네. 그때 반성문 크게 썼잖아요. 네. 다시는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아니 그러면 한동안 좀 안 하시든가. 그로부터 얼마나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라. 다만 비정상적으로 선출 권력이 결정해야 될 일까지 좌우하려고 들지 말라. 김어준도 유시민도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영향력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많아서 권력이 생겼다면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본인이 가지게 된 권력인데. 절제해야죠. 스스로. 네. 절제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전 절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당이 결정해야 될 일, 정부가 결정해야 될 일, 이런 거에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영향력을 동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네. 정치학 전공자거든요. 아, 그 그렇습니까? 정치학을 이제 처음 배울 때 아. 교과서에 네. 그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다 아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권력은 무엇인가? 권력은 곧 영향력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이분은 권력과 영향력을 나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영향력이냐? 예를 들어서 A가 B에 대해서 권력이 있다 하는 거는 B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 또는 B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영향력 이게 권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얘기를 유시민 작가도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또 권위와 권력을 나눠요.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데 상대방이 힘이 있어서 나에게 가하는 영향력이잖아요. 네. 권위라고 하는 거는 그 권력을 가하는 자의 정당성을 내가 인정해 줄 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추정할 때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유시민 작가는 자기 나름대로 영향력이라는 거 그리고 요새 이제 소위 유튜브 뭐 인플루언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가치와 이익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또 그 뭐라 그래 벤 다이어그램이라 그러나 해가지고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 또 정치학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헌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미국의 우리가 보통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의 영향력과 역사가 가장 긴 나라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방주의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얘기할 때 소위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 소위 파운딩 파더스 그러니까는 그 뭐라 그래야 건국의 돼? 아버지. 건국의 네, 아버지들이 주입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모든 인간은 이익을 추구 가치 얘기를 안 해요.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너무 깊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굳이 갖고 나왔냐면 어제 방송은 생각보다 평이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 그러니까 실명 저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인 거죠. 선거를 뛰는 사람이 특히나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후폭풍이 조금 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유시민 작가 뭐라고 했냐면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고. 보고 얘기하시는 거 맞죠? 예, 다 네. 봤습니다. 저는 앞에 것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계속 안 보고 평론을 한다고들 하는 얘기를 계속 다 하시다가 봤어요. 봤어요. 매일매일 다 봅니다. 하시는 말씀 적지는 못했지만 다 들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그게 문제네. 안 적었네. 적지 않아서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뉴 이재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네.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나쁘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현상을 얘기했다.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나보고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묻던데라고 하고 뒤에 이제 한준호 의원의 영상이 나와요. 그건 이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의도 내지는 뭐 동의 합의 뭐 이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방송이 제작진이 이제 결정한 그렇게, 건지 뭐 그것까지 구성을 확인하기는 한 좀 건지는 어렵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네. 한준호 의원의 영상이 붙어서 한준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죠. 편가르지 말라, 개파 정치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유시민 작가에 대한 좀 이제 저격 멘트를 한 거죠. 네. 그 구성이 붙어버리니까 한준호 의원 지금 뛰고 있잖아요. 선거를 뛰고 있으니 선거 개입 논란까지. 네, 그런 논란들이 이제 하나 나오는 거고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들리는 사람 이야기를 또 하나 했습니다. 네. 송영길? 네. 그죠? 다 똑같이 들은 거 맞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근데 본인은 아니래. 우리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우리가 잘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네. 가면 또 아니라 그래요. 맞아요. 아니, 유시민 작가의 오해를 했고 네. 화를 내고 뭐 그렇게 아니 만약에 그러면 저 무죄 받고 나와서 정치하면서 단독 인터뷰하고 한 사람이 송영길 정치인 말고 또 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 아니 되잖아요. 그 뒤에 얘기까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네. 방송에 나온 얘기만 네, 갖고 네, 네. 합니다. 그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식 언론은 이재명 정권에 해가 될 만한 사람을 골라 띄워주는 경향이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무죄 받고 정치로 복귀한 사람을 조중동 등 재래식 언론에서 단독 인터뷰하는 등 막 띄워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또 해가 민주당의 해가 될 될 수 사람들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 했죠. 될 가능성이 이제 많. 근데 내가 또 잘못 들었을까봐 네네. 확인하면 그러면서 또 그 우파 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파 같은 경우는 이기만큼이고 교집합이 이만큼이라고 얘기 맞죠? 그 얘기 했죠. 뭐 그런 비가 그 이만큼 얘기를 되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가치보다는 이익이 그 상당히 그 이익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런 얘기는 비의 또 끝단에 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그 윤어겐 있잖아요. 내가 잘못 들었으면 교정해 주세요. 윤어겐 같은 사람들은 결국은 가치를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치에 지금 그 뭐랄까 초점을 맞춰 취해서 맞지 여기 맞지 그렇게 맞는데요. 얘기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그러니까 자꾸 A가 가져온 자본적으로 게 아니란 얘기하지 소리야? 않았어요.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해석이 서로 이렇게 다른 건 이 툴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갖고 계속 논의해봐야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왜 얘기하냐고. 아니, 그러니까 실명 적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명으로 네. 지금 이제 거론을 하는. 핵심은 뭐 벤다이어그램이 자신의 어떤 논리를 펼치기 위한 어떤 도구 네, 정도로 맞아요.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정도 했어요. 말고 네. 한준호 의원이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거 박제된 것, 그 다음에 송영길 의원을 사실상 저격한 것. 그러니까 송영길 의원이 그럼 민주당의 해가 될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될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지.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는 레거시 언론이라고 그러니까 뭐 재래 언론 뭐 이렇게 불리는 그런 회사들은 정말 일사불란하게 야 이번엔 송영길이야 그러면 한 몸같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해가 되고 무조건 득이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지. 예, 어제 이제 이름도 직접 언급되신 김용남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맞아요. 언급이 됐어 이름이 나왔습니다. 맞아. 네. 근데 그 수요일에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수요일 프로그램은 라이브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녹화죠. 그러니까 예. 화요일 날 녹화해서 편집해서 수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거기 편집 과정에서 들어간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라이브로 이렇게 하는데 패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툭 꺼내는 거는 사전 전혀 교감 없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 편집 과정을 거친 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제작진이 편집을 한 거니까 네. 집어 넣은 거죠. 네. 그러니까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지금 경기도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는 아마 10% 이상 더 벌어질 텐데 본선거 들어가면. 근데 지금 민주당 당내 경선이 그만큼 더 치열한 거예요. 왜냐면 본선은 오히려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경선이 지금 김동연 현 지사, 추미애 의원 그리고 한준호 의원 셋이 정말 세게 붙었는데 이 경선을 앞두고 이렇게 편집을 통해서 집어넣으면 네. 이거는
훨씬 그 책임이 커질 수 있는 근데 이거 거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거기서 뭐 허위 사실을 지적했거나 한 건 이러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거는 약간 그 타이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거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오늘 법적으로는. 들어가서 얘기하죠. 오늘 2시 방송 나가시나요? 예, 가서 얘기하시죠. 2시 반에 나가요. 오늘. 아니 뭐 의도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편집이라면 더더군다나. 네. 그런데다가 그게 유시민 작가의 의도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의 의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준호 의원이 앞서고 있는 후보. 그러나 어쨌든 본인들이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후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뒤처져 있는 후보거든요. 네. 그 뒤쳐져 있는 후보를 굳이 저렇게 발목 잡아가지고 주저앉히려는 의도는 뭘까? 좀 이런 게 궁금했고 그러니까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한준호 의원을 두고 명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픽이다 경기지사 후보로서. 근데 그러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러는 건가?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본인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가령 그걸 뭐 추미애 의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위협이 된다 이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위협이 안 되거든요. 현재까지 스코어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저건 상당히 감정적인 건데 한준호 의원이 뭐 김어준 뉴스쇼 나와가지고 거기서 김어준 그 공장장을 향해서 뭔 네. 얘기도 한마디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한테도 뭔 한마디 하고 그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고 네. 송영길 대표를 근데 제가 좀 요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중동이 키워져요 요즘에? 그러니까 뭐 모르겠네요. 언론 인터뷰 아니요, 같은 게 전혀. 나오기는 하고 예, 아마- 조중동이 키워줄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좋아할 캐릭터도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가 네. 상당히 요새 그 자신의 어떤 그 개항을 지금 그 공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갑갑한 상황인 듯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언론의 관심을 끄는 거는 사실인데 그게 네. 반드시 조중동만 그런 게 아닌 건데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경기지사 지금 그 경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김어준 씨와의 그런 어떤 신경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요새 정치인의 그 이름 앞에다가 A 아무개 B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B준호 B준호예요. 그런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매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저는 방송을 특히 제가 출연하는 방송이라도 뭐 그걸 그렇게 막 무슨 저 대입 입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네. 돼요. 저는 솔직히 띄엄띄엄 봐요. 예, 예. 그래서 혹시 오해가 있으면 교정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 느낌으로는 지난 합당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그 이전의 몇 가지 상황에서 지금 ABC에 이르기까지 이게 지금 정치 현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인텔리겐차로서의 설명이고 본인은 그냥 자연 현상을 그거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특히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는 마치도 의도가 있는 듯이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딱 알 수 있게끔 말하는 것은 이 작가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분이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말과 글의 정합성만 보고 책임을 지듯이 우리가 하는 말과 글의 정합성이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아마 송영길 의원이 요즘에 이제 친문에 대한 조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긴 했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제대로 돕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또 친문 일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또 불쾌하게 다가왔던 네. 것 같다. 네, 그런 뭐, 점은 좀 있었던 그럴 것 수 있죠. 같아요. 그랬을 수 네. 그렇게 있을 적절한 것 얘기들은 같습니다. 아니었고 네.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한준호 의원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네, 포스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네. ABC로 갑니다. 이렇게 포스터 올렸습니다. ABC 한준호의 ABC는 다르다. 네. 비즈니스 시티즌이래. 네, 비준호는 ABC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네. 이게 뭐 아주 입에 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준호 의원은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논란은 좀 요 정도면 예, 정리가 좀 됐으면 정리가 된것 좋겠네요.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오늘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또 AS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무슨 AS를 언제까지 나머지 해요? 두 분이 카톡으로 하십시오. 네. 아니, 뭐 토론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예 공개적으로. 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또 선거 지역 중에 하나가 논란이 좀 되는 곳이 있죠. 양문석 전 의원이 사기 대출 혐의로 유죄형이 확정되고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그 안산갑 누가 갈 것인가가 이제 관심이었는데 지금 떠오르는 인물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남국 대변인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제일 유력한 아니 예. 거기 여러 사람 뛰어요. 많이 네. 뛰는데 이제 지금 사실상 이제 이재명 라인 둘이 붙은 겁니다. 대통령의 측근 둘이 붙은 상황이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양문석 전 의원은 김용 안산갑을 맡아달라 여기를 와달라 당협위원장 맡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그 대변인이 저도 있습니다. 제가 나갈 거예요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정치적 배려보다 안산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견제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한 인물은 양문석 전 의원이에요. 네. 아니 이게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뭐 의원직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기 대출 받아서 그 집 샀다가 예. 의원직 날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자숙해야지. 본인이 누가 뭐래도 좀 이건 명백한 형사 범죄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사기야 사기. 네, 대출 사기범이다 이 얘기죠. 네. 근데 그래갖고 의원직이 날라가는 바람에 선거를 또 치르게 됐는데 안산갑에. 조용히 아니 자숙하고 마치 있어야지. 뭐 자기 거야 안산갑이? 제가 좀 그래서 정말 개념 없다 제가 보기에. 제가 좀 그분을 아는데 예. 누구? 양문석 씨 양문석이요. 예. 자숙 이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네. 근데 원래 제가 캐릭터가. 궁금한 게 네. 이분이 친청이에요, 친명이에요? 지금은 친명입니다. 친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어저께 제가 방송하는데 친청이라 그래가지고 난 아니, 친명인데 하다가 누가 친척이라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가.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을- 친명이에요 양문석. 아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국민의힘만 물어보시면 돼요. 국민의힘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고성국 쪽만 물어보면 되는데. 김용남 의원 아무튼, 얘기대로 네. 그러니까 좀 자숙하는 게 맞죠. 본인이 면이 있다면 이게 당해도 미안한 일이고 두루 미안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마치 안산 지역구가 본인 것인 것처럼 누구를 오라 뭐 누구 말란 얘기 아니죠. 누구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리고 김용 전 원장도 지금 항소심에서 5년까지 확정돼서 대법원 판결 기다리고 있는 보석 상태지 않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으로 인해서 아니 무슨 범죄자 릴레이예요? 그거 주고받고 지역구를 하게 이런 얘기 듣기 딱 십상이잖아요. 근데 네.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근거부수를 만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이 이미 개항을 해 나가서 가뜩이나 측근 공천 얘기 듣게 생겼는데 김용 지금 5년까지 받아놓고 또 출마한다? 이건 전체 민주당 재보궐선거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김남국 대변인도 지금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도 뭐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다가 좀 나온 면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김남국 대변인은 무슨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김용 그 전 원장이 전국적인 출판 기념회를 하고 다니고 이런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 민주당의 시선으로는 그 모습이 안 부자연스러운가 봐요. 의원들도 다 거기 가가지고 눈도장 받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네. 내가 알던 정치하고 혹은 내가 알던 과거의 민주당하고도 지금 너무 많이 다르구나. 이게 제가 유시민 그래서- 작가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가 미친 건지 세상이 미친 건지 이런 상황 아니냐. 너무 요즘 그런 좋아하시는 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번에 네. 지방선거 나가는 민주당 후보 중에 김용 씨한테 후원회장을 부탁을 해서 김용 씨가 후원회장으로 있는 후보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보도에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김용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의 최측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데다가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지금 왜 양문석 전 의원이 네. 김용 씨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했는지 그 의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한준호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그랬던가? 그것도 우리 최 기자님 저 확인 좀. 친명들이죠 다. 네? 다 친명들. 아 저는 지금 다 미쳤다 그러시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냥 그 법률가로서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보면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게 맞아요. 네. 근데 대법원의 상고가 이루어져서 대법원 심리 중에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네. 보통
구속 사건으로 항소심에 실형 선고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부분의 경우에 구속 기간 안에 결론을 내서 그냥 끝납니다. 보석 같은 거 절 없이. 네,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법률가로서 보면 이게 이른바 심층 분석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심리가 길어지는구나. 무죄 취지 가능성도 꽤 있다. 그러니까 이 진행 과정만 보면 예. 대법원에서 이거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병을 보석으로 풀어주고 지금 구속 기간에 제한 없이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냥 법조인의 시각으로 보면 네. 그런 점은 있어요. 아니 그럼 심층 분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대법원이.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근이라고 이거 봐주려고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이나 대법관님들은 정치하고 상관없이 본인 스케줄대로 일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다들 지금 대법원 선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마당에 네. 김용 씨는 또 얼마나 대통령이 나의 오른팔 왼팔 하면은 그 중에 한 팔이 김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거기다 또 공천까지 받는다면 진짜 아무리 국민의힘이 진짜 질벌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오만해지면 국민들 마음이 금세 변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맞아요. 네. 저도 100% 공감해요. 사실은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죠. 뭐 우선순위 그러니까 사건 접수 순서하고 상관없이 확 땡겨와서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게 맞겠죠. 이게 유죄 확정을 하던 아니면 뭐 무죄 파기환송을 취지로 하든. 파기환송을 하든 아니면 파기 자판 무죄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맞는데 항상 보면 대법원은 그냥 자기 스케줄대로 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네. 하나 정리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한준호 네. 그 의원은 김용과 함께 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출마를 사실상 지원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반드시 네.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양문석 친청론은 이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 측에 양문석 의원이 서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친청론이 나온 그래서 것 같은데 친청론이 나왔구나. 이제 뭐 본인이 국회에 등판할 때는 그럼요. 친명으로 들어왔기 그럼요. 때문에 뭐 뿌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자리 더 있죠? 예, 또 있습니다. 그 성남시장인데요. 성남시장 공천에서 원래는 김지호 그 예비 후보 컷오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김병욱 그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의 아들 그 부동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제기하면서 재심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당에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컷오프 된 거 나 억울하다. 네, 그래서 네. 김병욱, 김지호 다시 아마 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기도 성남 라인이죠. 김지호 예비 후보도 뭐 이른바 친명으로 명이죠, 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네. 그런데 김병욱 거기도 후보는 명이지. 직전까지 청와대 청와대 비서관 있었죠. 하다가 지금 네. 출마한 건데. 그 일종의 내전이에요, 내전. 이건 내전이에요. 이런 건 이제 안에 정리는 정리는 안 되는군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막 정리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아. 왜냐하면 개항을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는 안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알아서 해라 당에서. 근데 이제 전략 공천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보궐선거를. 결국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는 우리가 모두 알듯이 매우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 개항을 끝까지 본인이 지금 고수하는 상황에서 설사 개항이 안 될 수 있지만 개항이 안 됐는데 연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만약 연수도 안 돼. 그리고 뭐 어디 광주나 호남 가라 그래.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네.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광주 같은 데가 훨씬 좋은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광주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거는 민영배 의원이 이겨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남지사 하는 두 사람 경선에서 민영배 의원이
승리했을 때 네, 보궐이 생길 수 얘기구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 선거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도 사실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송영길 그 전 대표가 더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있죠. 거기도 박남춘 네, 박찬대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박남춘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장도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예. 네. 연수로. 연수로.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의 민주당 상황 쭉 좀 전해 송영길 주셨고요. 전 대표가 예민한 거죠.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늘 아마 민주당이 뭔가 예민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네, 전 송영길 대표가 전 예민합니다. 대표가 예민. 아마 유시민 작가 관련해서도 뭔가 한마디 또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의 네. 또 뉴스픽 한번 가볼까요? 네. 자투리 뉴스 아니고 주교한 뉴스가 떴습니다. 그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의 평균 20.9억이라고 하는데요. 네. 재밌는 포인트만 그냥 찝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이북 오도청 있잖아요. 정말 진짜 그런 꿀보직이 있나 싶은데 저는 평안북도 지사님이 알고 보니까 삼성전자의 거의 대주주급이었습니다. 누군데요? 아니 이세웅 평안북도 지사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신고한 재산이 1,587억 원이에요. 뭐 하시는 아이고야. 근데 이제 1,587억이 있는 부자도 있으니까 그냥 그건 오케이인데 1년 사이에 54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재산이. 삼성전자 때문에. 네, 삼성전자로 그렇게 슈퍼게임이죠, 이런 늘었다고 합니다. 주식이 얼마나 있으면 85만 주를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85만 주. 네. 야, 그러면 대주주급이죠. 삼성전자 네. 대표이사보다는 확실히 많은 것 같다. 굉장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네.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슈퍼게임. 그분이 대표이사보다. 연배가 어떻게 되셨어요? 아니 나이는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 네. 평안북도 지사. 네. 근데 뭐 무슨 얘기예요? 아니, 나이가 많다고 본인이 다 많이 드는 건 평북 아니잖아요. 아니, 이보고- 평북 아니야. 출신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왜냐면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평북 출신이래야 되잖아. 뭐 그렇게 그렇겠죠. 그 정도는 네.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배가 아니 아버지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젊을 수 있죠. 아 조금. 북한에서 오신 분이 어떻게 젊어요? 50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4살 때 왔어요. 건너왔어요. 선생님들. 어떡하실래요? 근데 뭐 하던 분이에요? 저도 이름이 낯선데. 뭐 아무튼 기업인인 비상장 것 같아요, 주식은 기업인. 신일기업 비상장 주식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기업인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주식으로 재산이 저 정도면 창투사급인데 거의. 창투사급이라고. 네, 여튼 1,500억. 네, 그리고 이제 땅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뭐 부럽다. 집도 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 한국유리공업회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탈북하신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차라리 하시는 게 안 맞나? 이북오도 그게 저군요. 제가 그 옛날에 탈북민 맞아요. 재단 이사장. 재단 이사장 정착과 했습니다. 관련. 네, 공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어떻게? 그래서 탈북민들에게 많은 이게- 추억을 갖고 계시죠. 네, 이게 좀 그 뭐랄까 그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상당히 있어요. 탈북하신 분들 사이에서 그리고 탈북하신 분들은 주로 고향이 함경북도 아니면은 자강도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황해도나 평북이나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 북부죠. 네.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의외로 숫자가 저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과거에 월남하신 분들의 네. 자손들이 그런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아마 이북 오도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도 18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1년 사이에. 그래서 49억 7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주식인가 역시? 그러니까 주식도 일부 있고요. 집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직 안 팔았어요. 아, 그거는 그래요? 반영이 안 된 네, 그리고 겁니다. 그건 이번 직전에 재산 이전 신고에는. 신고했으니까 네. 그 아직 매매 거래는 끝난 거 아니고 그 대통령이 제일 많이 늘었다고 한 대목은 책 저작권 수익이래요. 책이요? 15억 원을 그 책 진짜. 이재명은 합니다. 이걸로 인세 소득을 15억 와, 6천만 원 15억이면 받았다고 이야기를 엄청 팔렸구나. 했습니다. 한 100만 부 정도 나간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세로 15억을 받을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팔린 건데요. 100만 부 팔린 거죠.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조금 오르고 주식도 올랐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10명 중 비서관급 다주택자가 10명이라고 합니다. 네. 5명 중 1명이다.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은 얼마 전에 집을 팔아서 이제 1주택자가 되었다. 그래요? 라고 알렸습니다. 딴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오고 인세로 15억을 받으려면 책 한 권에 인세를 1,500원이 이라고 작가로 치면, 그렇죠. 받으려면 10%니까. 100만 부가 팔려야 그렇죠. 1,500원 곱하기 맞아요. 100만 해야 네, 15억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100만 여기- 부쯤 팔린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여기 10건 샀다는 분들 댓글이 올라오네요.
다들 뭐 한 권씩은 다 있으시잖아요, 책. 아니 저도 있는데 책은 썼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갖고 오세요 하나 앞에 세워놓고 하게. 아 저희들이 쓴 책. 네. 그렇죠. 아 저는 이재명은 합니다가 있냐고 그러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들도 다 하나씩은 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는데 아유 뭐 만 권만 팔려도 감지덕진데 그러게. 그렇죠. 만 권이어도 요새는 3세 4세니까 많이 그러니까. 팔린 거죠. 네. 아, 만 권 파는 거 진짜 어려워. 어렵습니다. 만 권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다음에요. 자. 좋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른바 네. 레베루가 틀리네. 아이 그럼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갖다 달라고 해요. 불경스럽네. 아니 그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예.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나요? 그러니까 지난 1월에 태어난 아이가 2만 6천 명. 근데 원래 1월에 제일 많이 태어나거든요. 다들 요새는 계획 임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1월에? 초반생으로 많이 밀어 넣습니다. 한 1월에서 3월에 많이 낳고. 왜? 근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6월, 7월, 12월에 태어나면 자기 분명히 같은 친구인데도 한 날은 뛰어다니고 한 놈은 누워 있는 거잖아요. 1월생은 뛰는데 12월생은 누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대여섯 살까지는 아니 근데 상관 차이가 있어요. 좀 있어요. 발달 상관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아니 입학은 3월부터 아니 요, 1월로 요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기준이 야, 진짜. 같은 해에 같은 학년으로 입학하는 옛날에는 이제 3월 기준이었잖아요. 빠른 년생 이거 없이. 예, 없어요. 지금 예, 1월로 그게 바뀝니다. 기준이 바뀌었고 미국에서 연구한 그 바에 의하면 이론이 이게 똑똑하대요? 아니 그거보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때는 네. 어릴수록 몇 개월 차이도 그렇죠.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유치원이 됐던 초등학교가 됐던 할 때 잘한다 얘기를 듣던 애들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잘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학년이 높아가도. 그래서 잘한다 얘기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때는 신체적으로 한 10달 차이 나는 것만 해도 차이가 엄청난 큰데 차이죠. 예. 그래서 요새 계획 임신할 때 그렇게 초반생으로 많이 낳습니다. 초반생으로 낳고 네. 뭐 10월, 11월, 12월은 좀 피하려고들 맞습니다. 해요. 네. 그게 의원님 몇 월이에요? 저는 2월이요. 아, 맞네. 근데 여기는 이제 막 따로 난- 들어간 거죠. 학교. 나는 때. 오히려 아 제일 늦은 거지 참. 그렇지 아, 엉아들하고 다녔지 그렇지, 나는. 그렇지. 저 우리 최 기자님. 아니, 가끔 10월. 예외도 있는 거지. 에? 몇 월? 10월. 10월 네. 늦고 저 2월이요. 2월. 막 제일 따지고. 늦고. 저도 빠른이어서 네, 제일 늦고 오더라고 우리 다녔지. 의원님은. 저 1월이에요. 다 늦네. 저도 양력으로 따지면 11월 말인가 그랬거든요. 다 늦는 사람 잘 됐네. 아니 예외는 있는데 아니 통계적으로 나 보니까 1월인데 그랬더니 왜? 아니 그게 그러니까 1월이니까 제일 늦은 언니들이랑 거지. 다닌 거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는 3월이 제일 빠른 아 거죠. 맞아 그렇죠. 맞아 네. 맞아요. 야, 다 뭐 늦네. 근데 아무튼 요런데 1월에 2만 7천 명 정도가 태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곧 1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점점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건 좋은 아마 얘기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에코부머 세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2가 돼야 되는 건가? 뭐가요? 출산율이? 그죠. 둘이 2.1은 만나서 돼야죠. 둘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하나만 낳아도 힘듭니다 지금. 네. 인구 유지를 하려면 2가 2.1은 돼야지 돼야죠. 애를.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월이 그래도 꽤 조금 올랐다. 많이 올랐다. 많이 그러니까 올랐다. 의미 있게 올랐다 이거고요. 앞으로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네. 자, 자, 그리고요. 이거 너무 제 관심사인데 그 미국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뉴 멕시코주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왓츠앱 이 SNS 때문에 애 정신이 망가졌다. 맞아. 이거 보상하라고 아유. 그래서 최은경 보상 기자는 결론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걸 해야지 클래스 액션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선례 판결이 될 것 같은데 그 미국 법원에서 이제 메타하고 구글에 5,600억 원을 배상하라라고 그 누구한테 배상하는 거예요? 그 집단 학생들한테? 소송을 손해배상 손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들한테. 소송을 낸 사람 멕시코 주가 냈는데 아, 주가 냈어요? 네, 네. 그럼 뭐 그 돈을 교육 예산에 쓰든지 뭐 이렇게 하겠구나. 왜 관심사예요? 아 저는 SNS 안 해야 한다고 학교에 생각해요. 핸드폰 맞아요. 들고 들어오는 거 자체를 아이들 아주 때문에? 극혐합니다. 네, 저는 애들 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너무 많이 해서는 아니고 저는 안 해요 SNS. 아 저는 유튜브 중독이긴 합니다. 모든 시사 방송을 보는. 아니 보면 트럼프를 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유해하다는 보통, 얘기죠. 유해하죠. 유해하다. 매우 유해하다. 아니, 아무튼 이제 그 아동 음란물 공유, 뭐 그다음에 아. 성학대, 성매매, 알선 등등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련한 피해, 정신적 피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컨텐츠를 누군가가 올려서인 건지, 아니면 플랫폼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인지가 논점이었는데 플랫폼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그치.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라 네, 의미가 네, 있다고 네. 봤습니다. 어제 한준 오고 영상 나온 건 최욱의 책임이 상당히 커.
또 아니, 우긴 또왜 왜- 건드려요? 왜 보내려고 그래요? 좀 이따 또 우리 김용남 의원 가셔야 네. 되는데 거기. 가서 오늘 김용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용남 아무 말 의원님은 못- 약간 난처한 상황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제가 자, 그래갖고 네. 요새 부동산 정책 뭐 그런 거 주로 얘기하세요? 유가의 최고 가격제 이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죠. 그건 안 하시고. 시장주의자라서. 저는 평소에 꼭 여쭤보고 싶은 저한테요? 얘기가 있었는데 정 의원님은 매일 미용실을 들렀다 오세요? 아니 여기 분장실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분장실에서 아니 근데 아니, 다른 근데 방송에서도 혼자서도 잘하세요. 보면. 혼자서? 왜냐하면 짧으니까. 드라이를 잘 하고 아니 또 있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제가 머리숱이 많다고 네. 가발 아니냐고. 근데 제 머리예요, 제 머리. 아니면 뭐 진짜 맨날 우리 미용실 토크라고 욕 먹는데 진짜 미용실 아니 근데 말씀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제가요 이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제 말투가 아니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궁금했던 거를 네. 지금 못 물어봤는데 김용남 의원이 물어보네. 그게 제일 궁금하셨구나. 아니 집에서 어부인들은 이렇게 안 하고 계세요. 부인. 아니 아침에 바빠요. 이렇게까지 세팅하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어부인은 뭐 매일 아침 용안을 뱉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미용실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구리 뽀로지 아주 예쁩니다. 예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왜 이 얘기를 안 하시나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러니까 아니 맞습니다. 오래된 거예요. 낚으려고 네. 갖고 왔는데 얘기가 없다. 자, 아니 그런 뜻은 네. 아니었는데. 네, 그런 뜻 아니었죠.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